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저 오늘 쌤쌤 상담소에서는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제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이사학번 지구환경과학부 재학 중인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졸업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이사학번 아주 따끈따끈한 학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라는 이 전공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 막 우리 9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네네. 기억나지? 네. 그때 그 약간 긴장됨, 두려움. 그래서 이제 국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인 고3 시절의 학습 전략들 어떤 방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바로 가볼게요. 우선 아무래도 우리 쌤서희TV가 국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있어서 내가 수능 공부할 때 네.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다. 또는 뭐 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그 수능 국어라는 학문이라는 과목이 이제 학생이 얼마나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과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런 실력들이 단기간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3 수험 생활 내내 이제 꾸준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4-5시간씩 하기보다는 이제 매일 1시간씩이라도 그거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너무 공감이 된 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강조했잖아, 맞지? 네네네. 근데 이게 다른 과목과는 좀 달라요. 국어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꾸준함,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있고 뭐 많겠죠. 근데 그 꾸준하게 나를 이 지문에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몸풀기는 끝났어. 본격적으로 문학과 독서를 좀 나눠서요. 나는 문학 학습에 있어서 이런 방식이 너무 좋았다. 또는 독서 나만의 꿀팁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EBS 연계가 되게 체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EBS 공부를 통해서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한 다음에 이제 독서에 들어가서, 보통 독서가 저희 때는 많이 어렸어가지고 독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문학을 풀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보기가 있으면 그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잘한 전략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네. 이거 어떡하죠? 저희가 지금 사전에 뭐 이런 걸 맞추고 한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진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우선은 지금 이사학번인데 이때는 문학에 비해서 독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유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것을 미리 딱 계획을 하고 문학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때 강조한 게 우리 용진이가 뭘 강조했냐? 연계 교재, 연계 학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바뀌었어. 네. 그래서 문학이 되게 까다롭게 나왔고 특히 이번 9월 여러분 독서 평이했죠. 근데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뭐가 더 중요하다? EBS 연계가 중요하다. 네. 연계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보기 먼저 읽어요, 말아요. 누군가는 먼저 읽으라고 했고 누군가는 먼저 읽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용진이가 쓴 방법은 보기를 먼저 읽는 거죠. 네, 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일단 보기를 읽는 게 약간 그 문학 작품 전체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요약본을 읽은 다음에 원본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문학 작품을 먼저 읽었을 때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문학 작품을 읽게 된다면 이제 그런 그 헷갈리는 지점을? 헷갈리는 지점이 약간 해소가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네, 보기를 이제 감상의 울타리처럼 활용을 했다. 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질문. 나는 국어 공부, 이게 어려웠고, 또 이런 건 이렇게 극복했다. 혹시 뭐 특별한 거 있을까? 저는 국어가 항상 어려웠던 게 이제 시간이 8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우선 저는 그 풀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어떤 걸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되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풀이 순서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이것도 순서도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걸 네네. 먼저 해야 되는지. 근데 너는 뭘 먼저 했어? 저는 항상 언매를 먼저 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마지막에 독서로 그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왜? 그 이유는? 사실 이거는 저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독서가 가장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마지막으로 빼놓고 네,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독서를 괜히 먼저 했다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나중에 풀 수 있는 언매나 문학을 못 할까봐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네. 실전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이제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또 이제 계속 최근에 연계 막 엄청 강조하잖아요. 밀도 높은 연계. 근데 연계 교재 공부를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그 교재가 EBS에서 만든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교재를 사서 직접 그 교재 문제들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해설해주는 강의가 EBS나 이제 다른 사설 인강 업체에서 올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보면서 그때 문제를 풀었을 때 놓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더 깊게 들어가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된 배경 지식이나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전체에 대한 줄거리 이런 것들도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이 해설 강의를 잘 이용했다고 하는데, 자, EBS 누구의 해설 강의를 이용하셨을까요? 저는 최서혜 선생님의 EBS 해설 강의를 반강제로 지금 제가 듣게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스스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푸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도 내가 놓쳤네?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난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마도 먼저 푸는 것, 이 시간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몇 회독 했어? 막 이제 뭐 N회독이다, 3회독이다, 뭐 7회독이다 이렇게까지도 제 학생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사실 막 회독 이렇게 그 몇 번 돌렸는지를 세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작품이나 어려운 주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여러 번 둘러보고 네. 전체를 계속 몇 회독이 아니라 네. 풀어보고 내가 소화가 충분히 된다 하는 건 조금 남겨놓고 두고 네, 맞습니다. 어렵다 하는 걸 여러 번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유롭게 정말 진솔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고3 시절의 학습 전략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수능 지금 이제 60일대로 떨어졌어. 60 며칠 네. 남았는데 지금 이 촬영 중에 지금 시점을 기점으로 보면 보통 이제 100일 전부터 학생들이 또 긴장을 많이 하거든. 네네. 100일 과연 100일의 신화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100일 전략 혹시 뭐 특별히 내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라거나 또는 6모 이후 9모 이후에는 반드시 이걸 했다라거나 뭐 얘기해 줄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6모를 좀 잘 봤었던 편이고 맞아. 이제 9모는 이제 조금 못 본 사람인데 저는 이때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너무 잘 봤거나 못 봤거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평소 하던 공부를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 용진이를 봤을 때 제가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육모를 잘 봤어요. 아니 정말 잘 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 복도로 막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네. 너 너무 잘 봤어 막 이랬는데 구모를 못 봐서 제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이 아이의 멘탈을 관리해줘야 되지 했는데 의외로 제 멘탈이 문제더라고요. 저 멘탈 관리를 정말 잘 차분하게 그냥 우직하게 공부를 해나갔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원은 대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학원을 뭐 개인차가 다 있겠죠. 근데 용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얼마나 다녔고 또 도움이 어느 정도로 됐냐. 네,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3 내내 이제 수학학원 하나랑 국어학원 하나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학원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일단 학원이 도움이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너무 학원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공부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학원을 막 많이 다니는 것보다 이제 본인의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게 네. 수학 하나, 국어 하나 이렇게 고3 때 다녔다고 하는데 되게 많이 다닌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국어는 일주일에 뭐 몇 번 가서 몇 시간 했다. 어떤 걸 주로 했다.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그 수학이 제 기억상으로 일주일에 2번 한 3시간씩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막 엄청난 걸 배운다기보다도 네. 내 학습의 어떤 패턴 같은 걸 좀 유지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원에서 주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런 강의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다니는 것을 네네. 추천한다. 예. 그다음 또 이거 있잖아. 수능 하루 전날 그리고 수능 당일날 내가 특별히 뭔가 좀 신경 썼다 하는 것들 있을까요? 일단 저는 최대한 평소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전날은 잠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저녁 9시에 누웠던 것 같아요. 일찍 누웠네. 네. 그래서 많이 긴장될 거기 때문에 일찍 누워가지고 최대한 잠을 많이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수능 당일날 뭐 가져간 교재 그런 거 있어요? 저는 9월 모의고사 국어 지문들을 뽑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 일찍 수능장에 도착해가지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수능을 쉬었어요. 국어 예열 지문으로 활용을 했구나. 네. 아주 현명합니다. 물론 현명한 담임 교사와 함께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 후배 수험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 응원의 말 한마디. 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담백하네요.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돌아봤을 때 고3 시절에 내가 참 감사한 분, 네,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3년간 굉장히 수험 생활은 되게 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된 그것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감동이 순간 몰려왔어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늘 부대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네네. 친구들한테 참 고맙다. 친구들도 고맙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자가 꿈이에요? 네. 학자가 돼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요? 어떻게든 인류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용진이를 믿고 늘 지켜보고 또 늘 소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 또 귀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사학번이고 아직 뭐 이 학과에서 정말 많은 걸 학습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라는 것을 이제 내가 꿈꾸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자연과학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음. 이제 그 중에서 지구환경과학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구환경과학부에서는 이제 대기나 해양이나 지질 같이 지구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에 어쨌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네. 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에 대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 그리고 뭐 네. 이런 걸 배울 것이다. 막연하게. 근데 내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선배들이나 혹은 뭐 교수님이나 학과 전공의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네. 즉 우리 과에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 음,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줄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지구환경과학부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심화적인 그거는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다른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다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구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물리학이랑 화학 이런 공부들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과 이름만 보면 네. 지구과학만 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가 자연대라서 다들 이제 저처럼 뭐 대학원을 가서 이제 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공대나 이런 데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아하. 취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진로의 길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나갈 수 있다.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에 와보니까 좀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이제 팀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부원들, 그러니까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물론 수능 국어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런 능력에 근데 수능 국어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실수들로부터 배워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발판으로 해서 네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뭐 팀플이든 뭐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그 상황에 부딪혀 가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힘,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 배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너무 역시 네, 여러분 똑똑한 친구라서 다른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 공부라는 게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의 시작점이 바로 수능 국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예비 수험생들,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강요 아닙니다. 네, 좀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쌤서희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서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